우리가 정말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일까? 1. 우리는 정말 우주에서 혼자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늘 궁금해왔던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광활한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일까? 인간이 태어나고부터 지금까지 이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이 질문은 점점 더 큰 미스터리가 되었죠. 지금부터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 우주의 규모 끝없이 넓은 우주. 먼저 우리가 속한 우주의 엄청난 규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우주에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고 그 은하들 각각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아도 이 별들 주위에는 무수히 많은 행성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거대한 우주를 생각해보면 지구가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라는 생각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우주는 그 규모와 다양성이 너무나 커서 그중 한 행성에서만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수조 개의 별과 수천억 개의 행성 중 우리가 과연 혼자일까요? 3. 골디락스 존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골디락스 존이에요. 이 구역은 별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 지구도 바로 태양계에서 이 골디락스 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주를 탐사해보면 이런 조건을 가진 행성들이 꽤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시마 B라는 행성은 우리로부터 약 4.2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행성들에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4. 외계 행성 탐사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행성들. 이렇게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외계 행성들을 탐사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NASA의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지구와 유사한 외계 행성들을 발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케플러 망원경을 통해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생명체가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더욱 정교한 장비를 통해 이 행성들의 대기 성분을 분석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언젠가 우리가 지구 밖 생명체의 흔적을 직접 확인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 SETI. 외계 생명체 탐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SETI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SETI는 우주에서 오는 다양한 전파 신호를 분석해 외계 문명이 보낸 신호를 찾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1977년에 발생한 와우 신호는 SETI에서 감지한 가장 유명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강력한 전파로 우주에서 온 것이며 아직까지 그 정확한 출처가 밝혀지지 않아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만약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 신호들을 통해 그들과 소통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6. 과거의 미스터리한 신호들 외계 생명체의 흔적일까? SETI 외에도 과거 여러 차례 미스터리한 신호들이 감지된 바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지구에서 발생한 전파 교란일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신호들도 존재하죠. 과학자들은 이 신호들이 외계 생명체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미약하더라도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죠. 7. 생명체의 다양한 형태 가능성. 지구 생명체는 물과 산소를 필요로 하고 탄소 기반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외계 생명체가 꼭 지구 생명체와 같은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메탄이나 암모니아 같은 물질을 기반으로 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행성에서는 자기장이나 전자기파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생명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로 진화한 생명체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현재 기술로 그들을 발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8. 대멸종 필터 이론. 왜 외계 문명이 보이지 않는가?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대멸종 필터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고도로 발전한 문명은 일정한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멸종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자원고갈, 핵전쟁 등의 위협 요소들이 문명을 멸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이 맞다면 외계 문명도 일정 수준의 발전에 도달하면 스스로를 멸망시키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존재했다가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주에는 한때 존재했다가 사라진 문명들이 있었을까요? 9. 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가능성.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탐사 역시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최신 장비를 통해 지구와 유사한 행성들의 대기 성분을 분석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 탐사와 같은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죠. 만약 우리가 미생물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이는 지구 밖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발견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가져다 줄지 기대가 됩니다. 10. 마무리. 우리는 정말 우주에서 유일할까? 결국 우리는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크기와 무수한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언젠가 우리가 외계의 생명체와 만나게 될 날이 올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우주의 미스터리에 대해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우주의 신비를 탐구해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